이 글에서는 크론병 치료에 관하여 알아본다. 크론병 치료의 목표는 새로운 발병을 위해 방하며 진행되는 질병을 제어하는 것이다. 크론병의 원인이 아직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치료법 또한 확립되지 않았다. 그렇지만 증상을 완화하며 줄이는 것은 가능하다. 크론병 치료법에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 약물식이 치료법, 수술, 기타 약물요법, 여러 가지 대안법 중에서 가장 주된 크론병 치료법은 약물치료법이다. 이 질환을 치료하는 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항생제 OASA 글루코코티코이드 생물학적 요법. 항생제 의사는 소장의 과도한 박테리아 성장을 치료하기 위해 항생제를 처방한다. 크론병의 합병증, 제한, 누관 이전 수술뿐 아니라 항문 또는 항문 주위 감염은 이례적인 박테리아 증식을 유발한다. 이러한 항생제 중에서도 크론병 치료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메트로니다졸, 시프로플록사시남, 피실린 슬포나미드 R에는 일반적인 부작용이다. 메스꺼움, 입안에서 찰맛이 느껴짐, 알코올과 섞였을 때 발생하는 거부 반응. 아미노 살리실레이트 OASA 또는 아미노 살리실레이트는 크론병의 경우 대장염증을 줄여주는 비스토레이드성 항염증제를 포함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OASA는 설파살라진 민 메살라진이다. 두 약물 모두 좌약 또는 관장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경구용 약물이다. 이들은 스테로이드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들에게 훌륭한 대안제이다. 가장 일반적인 부작용은 다음과 같다. 메스꺼운 설사, 두통. 글루코코르티코이드. 글루코코티코이드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호르몬 치료법이다. 의사들은 이 질환의 급성기에 글루코코르티코이드를 투여하지만 질환이 조절이 되면 부작용으로 인해 투여를 중단한다. 가장 자주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무데소니드. 이 약물은 표적작용으로 인한 말단회장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된다. 프레드니손. 더 심각한 경우에 사용된다. 이러한 약물은 다음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기도 한다. 체액 저류, 골다공증, 위염, 여드름, 백내장. 스테로이드는 반동작용을 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치료를 중단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복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야 한다. 면역억제약. 면역억제 약물은 염증 반응을 방지하기 위해 면역체계를 약화시킨다. 이는 장기간 동안 진행되는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러한 약물은 새로운 발병을 예방하며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효과가 없는 경우에 사용된다. 면역억제 약물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약물은 다음과 같다. 아자티오프린 6, 메르캅토퓨린. 이 약물은 백혈병 치료에 주로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크론병 환자들의 면역억제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불행히도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부작용이 동반된다. 스카운 피로브린 메토트렉사트. 이 약물을 투여하는 경우 임신을 시도하기 3개월 전에 치료를 완전히 중단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 모두 태아의 기형의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유형의 약물을 사용하면 면역체계가 약해지기 때문에 더 많은 감염 위험을 겪어야 한다. 생물학적 요법. 이 경우 마노클로놀런, TNF-A 항체는 염증을 유발하는 TNF, 종양괴사 인자를 제거한다. 이러한 항체는 치료 효과가 충분하지 않거나 치료법 또는 수술이 실패한 경우 면역억제제와 병행된다. 크론병 치료를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생물학적 약물은 다음과 같다. 인플리시맙. 주입제로 투여함.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음. 아달리부맙. 2주마다 주사로 투여함. 스털리지უმ앱. 식이치료법. 크론병 환자들은 식욕 부진 또는 흡수 불량으로 고통을 받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식단이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환자들은 특히 질병과 관련된 추가 합병증이 생긴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균형 잡힌 식단은 탄수화물을 통한 모든 영양소의 50에서 55%, 지방질 또는 지방을 통한 30에서 35%, 단백질 및 특정한 양의 섬유질, 소량을 통한 12에서 15%뿐 아니라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양에 따른 비타민 및 무기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환자는 하루 동안 여러 차례의 식사를 해야 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야 한다. 크론병 환자들은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영양실조를 겪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그들은 비경구 영양법을 위해 특수한 식이 제품을 섭취하거나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부작용을 자주 일으키는 음식은 완전히 피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식품 중 일부는 다음과 같다. 카세인, 유제품에서 발견되는 단백질 글루텐 미록, 수수 이스트 일부 과일과 채소 크론병의 증상을 제어하는데 가장 성공적이었던 식단은 글루텐 프리 및 포드맵 제함 식단, 소장에서 잘 흡수되지 않는 탄수 탄수화물이 낮은 식단이다. 비타민 보조제를 섭취하면 질병이 발병되는 동안 증상을 완화하거나 차도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비타민 D 보조제는 크론병과 강력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칼슘 보조제는 동맥석회와 및 심근경색의 위험으로 인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수술 크론병 치료에서 수술의 주된 목적은 합병증이 생길 때 건강을 회복하며 차도가 거의 없는 약물 치료법을 연장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수술로 인해 확실한 완치가 되지는 않지만 천공, 농양, 출혈, 약물 치료 실태, 장폐색 또는 누공의 경우에는 수술을 해야 한다. 수술은 소화관에 염증이 있는 부위를 제거하며 나머지 부분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론병 치료에 대한 기타 대한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데 사용되는 치료법 대신 대안법은 환자들에게 권장되는 건강한 습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과 같은 습관을 실시해야 한다. 금연 휴식으로 정서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은 발병을 완화하는 데 약물 치료만큼이나 유용하다. 크론병이 심각한 만성질환이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일상적인 활동에 최대한 참여를 해야 한다.